네, 어지러운 세상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참하시면서 만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언론이 용어를 영수회담이라고 잘못 쓰죠. 예. 그 민주당 당사자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영수회담, 그건 잘못된 그렇죠. 단어입니다. 이걸 왕조시대 용어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을 완전히 손아귀에 쥐었으니까 이게 사당화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그거 영수일지 몰라도, 그렇죠. 이 국민의힘 당 쪽으로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일 따름이고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1호 당원일 뿐이거든.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영수끼리 만난다. 이렇게 되면 둘이가 합의하면 뭐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니죠. 그건 우리 헌법 취지의 민주적 의사결정 여러 구조에 위배되는 말이죠. 정당 조항에서부터 국회 의결,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자율권 이런 데 비춰서 우선 그거를 양자회담 또는 면담 뭐 이런 용어로 차담. 쓰는데 형식이 참하셨다. 회담을 하는데 뭐 식사도 했다. 이렇게 해야 우선 그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절차도 그 이재명이가 막 그 A4용지 15분간 읽으면서 기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 말하지 막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회담, 나는 회담이라 그러는데 회담이요. 회담의 시작, 과정, 결과 이걸 놓고 볼 때에 이거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재명 대표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2개 항,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적으로 조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12개 항을 도저히 고대 액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주머니에서 A4 용지에 미리 적힌 걸 읽는데, 시작을 기자들하고 이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 요 장면을 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자들이 퇴장하게 돼 있는데, 퇴장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퇴장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래 놓고 15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이걸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쏟아냈습니다. 네. 저는 이걸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선전포고. 선전포고다. 시작, 그리고 12개 항, 그리고 그 회담의 결과, 그 아무런 합의가 있을 수 없지. 그리고 135분이 걸렸는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는 대통령이 85%를 시간을 점유했다.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모두의 쏟아낸 12개 항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민주당의 뭐 정책의 의장은 우이독경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소에 비교한 것이지. 그 뭐 소귀의 경 읽기. 그러니까 소귀의 경을 읽어봐야 소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냐 이거지. 멀뚱멀뚱하기만 하고. 쇠기의 경 읽기 격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선전포고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사전에 무슨 조율이 있었던 건 물론 아니지만 회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수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안건마다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 기회에 공개적으로 이게 선전포고하는 기회로 이용을 했다. 이게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군이 하와이 미국의 함대를 기습 공격할 때 선전포고 없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워싱턴에 있는
이 일본 대사가 미국 국무성에 선전포고장을 갖다가 전했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 개시할 때도 이게 체코 침공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선전포고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전포고인 것이 12개 항목을 기습적이지. 그렇죠. 기습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공개해놔 놓고 그 끝머리가 이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국정 전환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은 이 12개 항목은 최소한도로 그냥 들어라. 안 하면 마지막 기회에 놓치는 거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 그게 선전포고죠. 선전포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건 이제 탄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남은 임기를 축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 태도를 분명히 그런 거죠. 예. 분명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좀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처럼 노련했으면 차라리 이랬으면 어떨까요? 그냥 15분간 떠들고 그러면 그 뒤에 거기에 15분간 떠든 걸 갖다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머지 시간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그래서 너는 지져라. 나는 뭐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그냥 아이고 그냥 아이고 해 드시죠. 차 드시고 뭐. 계속 떠들려고 그러고 아유 예 차 드시죠. 이렇게 너물너물 너스레를 떨고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 선전포고지. 그래도 선전포고고. 네. 그 12개 항목 중에 12개 다 내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고 네. 예를 들면 해병대 최상병 익사 사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특검에 회부하자는 네. 그 안건은 그건 민주당 사신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수사 중에 있고 그 공수처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직전인 그때에 이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국회에서 무자비한 절차로 이걸 통과시켰거든. 예. 그러니까 검찰개혁, 검수완박해서 검찰이 뿔난 짓을 못하도록 막고 권리를 뺏고 그리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세상에 없이 좋은 금과 옥조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만들었다. 세상에 없는 기관이다. 이게 그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과정에 민주당 노림수는 뻔해요.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수사 중인데도 그리고 출국 금지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이 대사로 임명해갖고 이게 공수처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제시키고 호주에 부임시켜서 말썽에 교육시켰다. 이런 전 과정 그리고 수사 일의 과정에서 무슨 사단장을 빼라 마라 이런 걸 압력 외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했다. 요걸 이제 고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이건 대통령이 어떤 관여했든지 간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수사하는 공수처가 그게 대통령이 무리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그 단계에서 밝힐 일이지 공수처 수사가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시작도. 지금 8개월이 됐어. 그런데 특검하자. 그러고 이태원 헬로윈 사건 200 몇십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자식과 손자를 키워본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사건으로서는 이미 검찰, 경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도한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에서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나오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문제는 그건 얼마든지 충분히 응해야 할 일이지만은 이런 것까지 걸어가지고 그냥 특검으로 갈 거는 아니죠. 그냥 계속 상처를 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선거 직전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생계보조금 주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또 강조를 했는데 이건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식으로 가요. 그때 이 25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공약과 선전이
계양을구에서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양을구에. 그리고 한 집에 보통 3명, 4명이 있으면 4명 가족이면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 이거는 이미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재미를 본 거거든. 그때 코로나 보조금을 100만 원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도 100만 원이 들어왔어.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생돈이 생겨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50만 원을 걸자고 얘기한 일이 있어. 50만 원. 저는 25만 원인데 배로 주자 이러지. 네. 그럼 이게 그다음에 민주당이 50만 원, 100만 원. 그 25만 원도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주자고 공약을 하자더니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국민들의 그 보편적으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물에 관한 욕심을 그 얄팍한 골 때려 가지고 표심을 얻고 계속 이 정권을 골탕을 먹여야 돼. 지금 말이죠. 국가 부채가 1,200조가 넘어갔어요. 네. 이게 자꾸 누적되는 겁니다. 이거 하기 13조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시 국가가 채무를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야 돼. 이러면 이렇게 해서 매년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이게 결국 다음 세대까지 이게 가는 것이다. 이게 물론 20, 30대의 책임을 담보로 해갖고 25만 원씩 주고 뭘 계속 퍼주자 하는 거. 그 아마 대통령이 135분 가운데 이걸 아마 상당히 길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간.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거석에 나오고 그 같은 시간에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등원하게 된 이재명 직계 강경파 31명이 무슨 더불어혁신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들었습니다. 그 멤버 중에는 이 순서 당선된 그 김헌란 총장의 이대성 미군 성상납 사건을 뭐 역사적 사실이라고 폭로한 김진혁도 있고. 김준혁, 예. 김진혁이지. 예, 예. 그 다음에 양문석이라고 그 자기 연구가 없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0억 이상을 딸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이게 사기 친 거지, 사기.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다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김진혁은 아슬아슬하게 됐지. 네. 양문석은 아마 느끈하게 되는가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나왔는데 거기서 다음 모임에 이 김진혁 의원은 이 역사 강의 시간을 만들자. 그 양문석은 기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서는 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걸 기고만장합니다. 국민들이 그를 지지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잠깐 이렇게 해서 잠깐 윤석열 대통령을 코온으로 몰아가지고 이들의 목표는 지금 분명해진 것이 그러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무슨 총리 지명해도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코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가을에 촛불 시위를 겸해가지고 탄핵으로 들어간다. 108명의 국민의힘당 당선자 중에 9명만 이탈하고 범야권이 민주당 주식 다 뭉치면 탄핵이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 평론가들 중에는 그 지경까지 간다면 이 108명 국민의힘당도 이거 다 믿지 못한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62명이나 해반했죠. 탄핵에 찬성했대. 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충수야. 네. 스스로 이게 장악력이 없었고 이걸 소통을 안 할 것인데 이번에는 108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 지금 이재명의 선전 포고 그리고 공세 시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될까요? 그 전에 그러면 그런 걔네들의 그런 계략이라고 그럴까? 그게 민심에 통할까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민심에 통할까요? 민심 조석변이란 말이 있죠. 네. 아침 저녁에 변한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뭐 정권도 3일 천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 이 투표 심리에는 말이지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 안 했어요. 3분의 1 투표 안 한 사람들의 심리의 그 중심에는 이재명도 아닌데 그렇다고 윤석열에 대한 이문이 있어서 안 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투표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경상도 전라도 완전히 갈려있죠. 이거 영산간 벨트라 해야 되나? 예. 벨트. 낙동강 벨트에 고정적인 광팬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중간 표심에 그 표가 간발의 차이로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큰 덩치가 투표 참가 안 했고 나머지 3분의 2가 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후보자의 득표율을 따지면 50대 45야. 별 차이 안 나요. 크게. 50대 45. 네. 요거를 100분비로 하면 10대 9야. 네. 5로 나누면 50이니까 10이 되고 5가 10개니까 그다음에 이건 9개가 되거든. 10대 9야. 네, 10대 9. 이건 뭘 말하는 거면 3분의 1은 큰 덩치를 제외해 놔놓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날 하루의 여론조사다 이거야.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2년 전 3월 9일에 0.73%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이건 저쪽이건 간에 선거로 당선된 자는 매일 민심이 변한다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게야. 그 실제로 엊그저께 지지율 조사 나온 것도 국힘이 이겼더구만요.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당 지지율로는 말이지 이 민주당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차 범위 밖으로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과 강경파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선전포고를 당한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1. 네. 우군에 속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고 포용해야 돼. 우군을 통합해야지. 그렇지. 네. 우군 통합이지. 우군 통합. 우군 통합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번에 10대 9니까 네. 그 9를 찍은 사람들을 통합해내고 그 지지계층 그다음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3분의 1 가운데 네, 우군화할 수 네. 있는 걸 전부 우군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결단과 포용력.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가령 감정이 있다. 개인적으로 사이가 비틀어져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동훈하고 관계 같은 거. 이런 걸 대통령 스스로 모두 극복을 해야 돼.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건 60명 이상의 자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유도한, 그러니까 자책한 감이 있다. 자책. 전혀 소통을 안 했거든. 전혀 소통을 안 했거든. 그리고 선거 직전에 이게 A4 용지로 쓴 걸 가지고 비서관 회의에서 배신자는 징벌해야 된다 그랬어. 배신자는. 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뚫고 당선된 그 배신자들이 그 탄핵 국민에서 그냥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버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교훈. 그건 당연하죠. 교사. 왜 저쪽에서는 민주당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그 열렬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이쪽은 이게 풀어지고 퍼져 있어가지고 계속 국지전에서 계속 뚫리게 되지. 국지전에 이렇게 구체적 법안 계속 올리고 하는데 이제 뚫리게 된다면. 네. 근데 이걸 그래도 이거 명분상 막아줄 것은 우군의 이 성을 탄탄히 쌓아야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네. 총리고 장관이고 이런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통합된 우군의 상징적 인물을 써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용산 개편할 때도 그렇고 당 개편할 때도 대통령 이견이 이런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우군화하는 쪽으로 이게 가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행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네.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해야. 근데 어제 저녁 뉴스를 얼핏 들으니까 이제 오늘 5월 1일이니까 네. 5월 10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예, 발표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취임 2주년을 예. 기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는데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취임 2주년의 기자회견, 1주년에 기자회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 용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네. 다양한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은 한 번 했나 안 했나 나 기억이 잘 없어요. 타운홀 미팅은 뭐 수시로 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불쾌해.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꼭 어떤 날을 택해가. 취임 2주년이니까 준비를 해서 한다? 수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여러 일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일들이 대통령이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수시 기자회견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덮개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켜켜이 쌓여 있네요. 켜켜이 쌓였지. 그러니까 한 켜가 생겼을 때 기자회견을 해가 솔직하게 털가 매맞을 건 맞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진솔하게 나가면 돼요. 이거 하나 없애버리고 또 들어오면 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종섭 파동에서 비롯된 최상병 특검 문제도 거론을 안 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이 대통령이 이걸 깊이 인식을 해야 돼. 이 공약 사항 아니에요? 누차 지금 박찬정 변호사님께서 임기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내 계속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공약 하나도 안 돼. 1호 공약을 안 지킨 거예요. 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0일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요. 수시로 하라. 네. 아니 청와대에서 옮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되돌아가야지. 거기 보니까 영빈관을 이용하고 그러던데 뭐 때문에 그걸 또 거기서 밥 먹는 일은 그걸 또 이용하노.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안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안 구중궁궐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 상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긴 게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 수시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은 안 하게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덮개가 앉지 않도록 했어야 될 그 전제를 윤 대통령이 안 했다 이게. 네. 그래 좋아요. 그럼 5월 10일을 그렇게 해라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덮개가 앉지 않도록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자주 해라. 잘못한 일이 있다. 이 부분은 사과한다. 재발 방지를 하겠다. 뭐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있고 또 내 가족 중에 잘못한 게. 아니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대통령이 0.73% 표차로 됐고 네. 민주당이 10대 9라는 득표율로 가지고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 그 말을 못해? 지금 2년째 주장하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 좀 이 말 좀 2년간을 매주 주장하시는데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해요. 국민이 중요한데요. 국민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 국민이. 가령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믿업지 못하고 뭐 그렇다 X다. 그렇다고 해도 김진혁이다 뭐 누구? 양문석이다. 이런 사람을 전라도 지역도 아닌 이 수도권에 나온 사람을 말이야. 네. 물론 김진혁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됐지. 아슬아슬하게.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자세다. 1인당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기울어 가지고 만일 안 찍어야 할 때를 찍었다든지 하는 이런 국민의 마음 같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해갖고 2년 차 됐을 때 스위스가 전 국민 1인당 1,000유로인지 그게 우리 돈으로 아마 1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네. 를 일제히 생계보조금을 주겠다. 스위스는 그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거든. 부자 나라죠. 1인당 국민소득이 엄청 높고 관광 수입이 많지만 실제로 그 나라가 정밀 기계 공업 국가입니다. 예. 시계도 정밀이지만은 그게 항공 부품 같은 거 아주 정밀 기계를 5, 60명 단위의 중소기업이 그걸 생산하는 거. 덴마크나 스위스가 농업 국가나 목축 국가가 아니고 기본은 정밀 공업 국가예요. 거기에 이제 스위스는 관광까지 플러스돼 있는데 그 자연히 이제 그 국민 총소득 면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1,000유로씩 주기로 결정한 것에서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압도적으로 부결했어. 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게 선진국이네요. 그게 선진국이지. 그 인구는 뭐 1,0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인구 5천만 넘고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넘고 그래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한다 그래가 G7 국가가 됐는데 그 스위스 국민들의 이런 자세 이런 게 돼야 정과 사범의 수사 자기와 관계 수사받던 사람 5명이 죽은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야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전 선포로 나오고 그런데도 여전히 25만 원 그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고.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이 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국민이 어서는. 네. 국민이 변해야지. 아이고. 그 지금 이 대표가 그걸 국민이 변해야 한데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인데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 국민이 계속 그런 자세라면 그 나라 망하는 꼴로 가는 것이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앞뒤 가립니까? 자기 기득권만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그 이 얘기 좀 엉뚱하지만은 이번에 새로 등원하게 된 22대 당선자 108명의 그 국민의힘 당 의원 네. 이 사람들 전투 의욕 전혀 없어요. 내가 뭐 거기 뭐 내가 친한 사람도 많이 당선됐지만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 사람들 머리는 그 여야 양자 회담의 결과가 어떻고 이게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까 4년 임기 보장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특권 폐지하라 하는 건 지금 전도 꿈쩍 안 하고 그게 그 공천장 줄 때 특권 폐지에 대해서 세비 줄이기를 결의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행을 생각 안 하거든. 이게 국회 내규가 개정 안 되면 민주당이 안 따라오더라도 국민의힘 당이라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4년은 이 향기로운 특권에 이게 보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윤 대통령이 이들을 우군화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을 들여야 될 거예요. 굉장한 노력. 이거 내가 암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팔이고 국민도 이렇게 풀어져서 국민도 달콤한 것에 대해서 계속 향수를 느끼고 나하고 가까운 내 지역과 가까운 거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한 한국이 G7 국가에서는 이게 탈락하고 만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네. 우파를 통합하고 국민도 좀 변해야 되는데 네. 안 변하면 뭐 헤어질 결심도 해야죠. 그 당하고.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